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3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 시장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오래 전부터 성장을 해왔고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이런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이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잠깐 이제 꺾이게 되었고요. 뉴스를 바라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전체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고 1분기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D램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그런 실적 감소와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들이죠. 그런 갤럭시 23과 같은 그런 신제품들이 크게 팔리지 않으면서 적자가 커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그런 타격이 좀 있었고요. 영업 손실이 지금 뭐 1조 원 이상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과 그 다음에 성장률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정말 이제 최악인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그런 적기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아야 되고요. 평소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은 기업들을 한번 뽑아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전체적인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반도체라는 것은 분명히 경기 사이클과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경기와 비슷하게 사이클을 타게 되고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경기 침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그런 대형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2040년까지 그런 대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는데 왜 투자가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반도체를 수요로 필요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뭐 D램 메모리라든지 그런 시스템 반도체 그런 크게 두 가지 반도체 시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D램 같은 경우도 서버 수요, 그런 서버를 구축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서버를 늘려가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고요.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런 차량 반도체라든지 한참 이제 재작년인가 3년 전에 핫했던 그런 차량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차량 생산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거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제 생산은 분명히 이제 좋은 상황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런 시장 성장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생산 라인도 늘리고 그렇게 투자를 진행했는데 이런 이제 경기 침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중간에 이제 끼어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단가가 당연히 낮아지겠죠. 생산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생산량을 바로 줄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생산량을 유지를 하면서 단가를 계속 떨어뜨려서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거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손해를 보면서 굳이 장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덩치가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경쟁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침투하는 그런 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바로 줄이지 않고 생산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손해를 이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쟁 업체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체력이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 시장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D램 시장에서 그런 치킨 게임을 자주 시도를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시장이 계속 불황기가 좀 이어지면서 이 금리 인상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그만큼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얼어붙은 것이죠. 생각보다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올해 상반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 좋지 않게 되다 보니 지금 이제 감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이렇게 반도체 감산 발표를 진행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감산을 하면 당연히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수익률도 좋아지고 그런 매출,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불황이 이제 점점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감산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수요가 가격이 좀 살아날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0조 투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이제 용인의 남사읍에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한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42년까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3년이니까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연 이제 평균 한 15조 이상의 그런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런 최소 단위, 요즘 이제 뉴스 보면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TSMC가 시장을 대부분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지만 TSMC가 한 50% 이상을 점유를 하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2강자로 이렇게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TSMC가 이 70% 시장에서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의 35%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에서 한 60% 차지를 한다라고 해도 18%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에서 한 14% 내서 한 3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이 단위가 낮아지면서 그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번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2나노, 3나노, 1나노 이렇게 작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텐데 그럼 작아지는 게 이제 뭐가 이득인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이득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웨이퍼라는 그런 동그란 기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리콘 기판인데요. 요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근데 그 하나의 웨이퍼에서 이 많은 반도체 칩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로
최대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칩을 생산하게 된다면 당연히 단가도 높아지겠죠. 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크기는 똑같지만 하나하나의 그런 소자 단위가 작아질수록 네, 이 하나의 웨이퍼 안에 생산될 수 있는 칩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작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차량 그런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런 것에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이 저렇게 반도체를 미세화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거고요. 거기가 이제 기술의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용인 반도체에 2나노 이하 네, 그 반도체까지 첨단 반도체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거의 전 세계의 그런 반도체 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주목할 만하고요. 팹 하나가 이제 50조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5공장까지 지으면 한 300조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300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용인 남사읍에 반도체 팹 단지 5개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뭐 다름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팹 하나가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기거든요. 저기 보시면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단지가 저 정도 크기로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팹 경우가 엄청 크죠. 네,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단지가 한 4-5개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만큼 네, 이렇게 큰 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부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린 이유는 이 반도체에 투자를 발표했을 때 그 삼성전자가 뭐 거기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거기서 라인 생산 통해서 수익을 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왜냐면 2042년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 좀 이제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저 큰 공장에 라인을 이제 구축하는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구축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크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뭐 두산 테스나의 홈페이지에 보니 이렇게 이제 좀 보기 쉽게 네, 설명을 해놔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 크게 이렇게 전공정 2과정과 후공정이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설계, 제조 생산이 이제 전공정입니다. 이 제조 생산에는 무슨 웨이퍼 8대 아니 반도체 8대 공정 하는 뭐 그런 공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알려드리기에는 좀 많으니까 생략을 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칩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거치고 나면 이제 포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범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웨이프를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연마하고 뭐 조립하고 패키지 테스트 뭐 이런 포장하는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화하는 게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러면 전공정 업체와 후공정 업체가 나뉘어져 있을 텐데요. 전공정엔 당연히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ASML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도 아마 전공정의 그런 반도체 공정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산 장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첨단 장비들, 일본 장비도 많고요. 그런 네덜란드 장비, 뭐 그런 미국 장비,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장비사들도 꽤 있고요. 네, 원익 IPS라든지 주상 엔지니어링, 뭐 유진테크, 네, 이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하나마이크론 SMP 반도체, 네, 그 다음에 네페스도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기업들은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포장하는 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부 하이텍은 파운드리 기업인데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네,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 넣어봤고요. 두산 테스나는 아까 보셨듯이 테스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가 제대로 이제 동작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패키지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웨이퍼 테스트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 몇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산그룹이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도 지금 측정 기업인데 여기 이제 원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을 보는 것에 유리한 그런 현미경 측정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계속 작아지면서 네, 그 불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세한 패턴을 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측정 장비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파크 시스템즈가 있고요. 외상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국내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한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파크 시스템즈를 대표적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다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반도체 투자가 진행될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인데요. 그럼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막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좀 예를 많이 들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가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투자 소식과 함께 좀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잠깐 이제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오는 자리들이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순간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려오는 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 뭐 7만 원대, 뭐 8만 원대 매수했다라고 해서 내 투자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때도 조금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점점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계속 그런 지점이 매수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평균 단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단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큰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 현재 상황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상황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장비 투자, 그런 증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 좀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더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시세를 시작한 기업들도 몇 개 있고요. 네,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모두 네,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시장 저는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 이제 들어간다면 네, 적어도 한 2년까지는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타이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상승 사이클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좀 이제 많은 시간을 들였을 때 분명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종목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네, 반도체 시장을 좀 살펴보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보다는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핫해 보이지만 2차 전지는 저는 제가 봤을 땐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된 테마에 과열된 분야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식을 대로 식은 네, 그런 테마로 가서 미리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예열이 시작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반도체 시장 계속 주목을 할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개별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